드디어 다 모았다. 마그네슘, 칼슘, 니켈, 티타늄. 이 녀석들만 있으면 그걸 만들 수 있다고. 아빠 뭘 만들어요? 아예 그런 게 있어. 사실 나넷의 목걸이를 실험하다 부쉈지. 저 녀석들이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나도 가야지. 거기서 살아! 싫어요. 금속 사총사와 구박사 부녀의 추격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금속들. 모양이 변하는 금속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금속까지. 금속들은 그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발한 실험실. 오늘은 금속들의 만남,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어떤 금속들이 도망간 거예요? 마그네슘과 칼슘, 니켈, 그리고 티타늄이란다. 꼭 잡고 말 거야. 여긴 왜 왔어요? 금속들을 더 알아보러 왔단다. 교수님. 칼슘과 마그네슘은 이 정의에 따르면 주족 원소 금속에 해당하고, 니켈과 티타늄은 전이 금속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금속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상관없이 모두 다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특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성과 전성이라고 해서 얇게 펼 수 있는 성질이 있고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금속 결합이란 금속 결정을 형성하는 금속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을 말하죠. 교수님, 마그네슘과 칼슘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광물에서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밀도로 봤을 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초경량 소재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뼈 같은 경우에는 칼슘 수산화 인회석이라고 하는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조개 껍질이라든지 달걀 껍질 같은 것들도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칼슘이 함유된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니켈과 티타늄은 어떤가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팔방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전이금속 원소들에 비해서 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강도하고 경도하고 내식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항공이라든지 선박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도 강도와 경도가 좋은 금속인데요. 미국에서 사용되는 5센트짜리 주화를 니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금속의 주화에는 25% 정도의 니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니켈? 난 티타늄. 우리는 금속 사총사. 여기서 문제. 밀도가 가장 높은 금속은? 니켈. 산화도가 가장 높은 금속은? 정답은 칼슘. 마지막, 경도가 가장 높은 금속은? 티타늄이죠. 찾았다. 여기 숨자. 좋아. 뭔가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과정인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합금을 녹이기 위해서 도가니의 이제 합금 원소들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분해성 합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학 상식 타임. 생분해성 합금이란 생체 내에서 분해되어 사라지는 합금을 말한단다. 언제 써요? 넘어져서 다쳤을 때 뼈를 고정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몸속에 무엇인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몸속에 놔두면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빼자니 수술을 2번 해야 하니까 한 번 넣고 저절로 없어지도록 한 것이 생분해성 합금이란다. 보통은 이렇게 나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수술할 때 사용하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요? 그건 다른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야. 박사님!
저희는 주로 뼈에 쓰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마그네슘, 칼슘을 베이스로 해서 거의 99%가 마그네슘,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진행해 볼까요? 먼저 마그네슘 원소재를 도가니에 담은 후 주조 장치에 넣습니다. 그 다음 칼슘과 기타 재료를 넣는군요. 네, 맞아요. 마그네슘과 칼슘의 합금이니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위에서 녹인 주물이 이제 저희가 중력주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형상으로 금속을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에 장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무슨 과정일까요?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산소와 굉장히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진공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합금 자체가 이제 인체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장치의 문이 열리는 순간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난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그네슘과 칼슘이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마그네슘과 칼슘의 합금이 탄생했습니다. 생각보다 투박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합금을 투박한 형태에서 깔끔한 원통형으로 가공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과정이죠? 새로운 기계에 가공한 마그네슘과 칼슘 합금이 들어가는데요. 금속 압출 과정인데요. 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과정으로 금속의 강도를 높여준답니다. 와, 마치 길다란 가래떡 같은 모습이네요. 이 과정은 이제 압출 과정인데 일종의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적절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제 모양을 바꾸게 되면서 인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하게 바꾸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그네슘과 칼슘의 합금은 보다 단단해졌는데요. 바로 이 마그네슘과 칼슘의 합금이 생분해성 합금이랍니다. 그런데 합금이 몸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모든 금속들이 부식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마그네슘은 부식 속도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에 쓰기는 조금 곤란한데 이게 지금처럼 몸속에 들어가서 사라져주는 데는 훨씬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곳에서는 생분해성 합금으로 만든 나사를 실험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 인공뼈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데모를 위해서 인공뼈에다가 저희가 실제로 개발한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마이크로 CT 장비로 인공뼈의 내부 단층을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내부 상황까지 볼 수 있답니다. 시술 결과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관찰도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이미 임상시험도 했는데요. 사람 전에 생분해성 합금 나사의 동물 실험을 거쳤죠.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하기 위해 합금 나사를 토끼뼈 안에 삽입한 후 변하는 과정을 분석했답니다. 그렇군요. 임상시험 결과가 어땠나요? 약 4주 정도만 돼도 이제 나사가 조금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주나 16주에 지나가면서 좀 더 이제 나사들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한 반년 정도 지나면은 나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분해성 합금 나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는 모습 보이나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몸속에 들어간 금속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요? 이 실험은 밑에 지하에서 주조를 한 뒤 압출 후에 동전시편으로 가공을 한 뒤에 부식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인데요. 두 개의 합금 시편을 이용해 부식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기포만 생기는데 다른 하나는 정체불명의 기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발생하네요. 이렇게 너무 많은 기체의 발생은 합금 재료의 순도나 배합 문제 때문이죠. 마그네슘이나 이런 금속들이 녹게 되면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금속 이온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금속 이온에 준해서 이제 아까처럼 수소가 발생하거나 또는 뭐 산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이고요. 발생되는 수소가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적절하게 우리 몸에서 알아서 배출할 수 있을 만큼만 발생하게 하는 게 사실은 이 기술의 핵심이죠. 기존에는 뼈에 분해되지 않는 금속을 넣으면 분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죠. 하지만 생분해성 합금을 넣으면 뼈에 흡수되듯이 생분해성 합금이 사라진답니다. 그럼 뼈만 남겠네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생분해성 합금 나사 인체 임상시험을 진행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아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한경진 교수님입니다. 골절 고정을 할 때 수술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시 그 나사못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수술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사못 자체가 체내에서 주변의 신경이나 힘줄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 합금 나사는 기존 나사의 단점을 보완한 것인데요. 때문에 몸속에서 사라지는 생분해성 합금 나사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답니다. 재수술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생분해성 합금 나사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지난 2013년 중반부터 약 2년 동안 5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임상시험의 기준은 어땠나요? 당시 임상시험의 기준은 성인 20세 이상의 단순 골절 환자로 특별한 지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죠. 골 조직, 주변 골 조직이 어떤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환자 대상을 좀 좁게 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생분해성 금속 나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임상시험 과정 중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저희가 그 강도가 약하다는 거에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서 했는데 부러진다거나 뭐 손상이 간다거나 진행이 안 된다거나 그런 점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생분해성 합금 나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의료진 입장에서 본 생분해성 합금 나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환자한테 이제 수술을 2번 할 거 1번을 줄일 수 있고, 또 환자 자신도 수술 1번만 받으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의료 비용 면이나 환자의 그 건강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우리의 신체에는 다양한 크기의 뼈가 존재합니다. 과연 생분해성 합금 나사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강도, 재료상의 강도가 기존의 재료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뼈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작은 뼈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하고 손목뼈에 골절에 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부위라면은 이런 이제 상완골이나 대퇴골이나 또 하퇴골 같이 크고 굵은 뼈, 그런 부위는 아직 큰 나사못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합체. 저희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세요. 마그네슘과 칼슘 둘이 합쳐서 생분해성 합금 나사가 됐으니 포기해야겠구나. 네, 아빠. 다른 금속들 찾으러 가봐요. 지금까지 계속 합금 하는데 합금이 뭔가요? 일단 합금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2가지 이상의 금속을 섞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합금은 금속의 고용체라고 말하는데요. 고용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소금을 물에 녹여서 용액을 만드는 것처럼 고체와 고체가 서로 그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금속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은색으로 되어 있는 공들이 금속 원자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합금을 만들 때는 이 결정 구조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새로운 종류의 금속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원래 있던 금속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른 금속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치환형 합금이라고 부르고, 금속들이 쌓여있는 이 결정질 중에서 사이사이에 빈 공간에 다른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원소가 들어가는 것을 침입형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금속이 있던 자리에 다른 금속이 들어가는 것은 치환형 합금. 금속 사이사이에 다른 금속이 들어가는 것은 침입형 합금. 여기 숨을까? 이곳에서도 합금을 만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합금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취급하는 형상기억 합금은 니켈, 티타늄계 형상기억 합금이고요. 가장 그 형상 기억성이 우수하고 여러 가지 특성이 좀 나은 부분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니켈, 티타늄 형상기억 합금입니다. 실험을 위해 늘리고 또 늘려봅니다.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오죠? 하지만 얼음물에 넣으면 얼음물에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70도씨의 뜨거운 물에 넣어볼까요? 스프링이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설계하는 온도는 그 니켈, 티타늄의 배합비가 가장 중요한 그 인자고요. 티타늄 양이 많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 니켈 양이 많아졌을 때. 아빠, 형상 기억 합금이 뭐예요? 형상기억 합금이란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해도 특정 온도로 가열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효과, 즉 형상기억 효과를 가진 합금이란다. 온도 설정은 어떻게 해요? 티타늄과 니켈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온도가 정해지는데, 티타늄이 많아지면 설정 온도가 높아지고 니켈이 많아지면 설정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아, 그렇구나. 형상기억 합금은 초탄성을 갖고 있는데요. 초탄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여성 속옷이나 치아 교정 장비, 온수 밸브 등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실험을 위해 하나를 골랐습니다. 부러진 뼈 고정용 형상기억 합금인데요. 어떻게 이용할까요? 뼈에 이제 파단이 있을 때 그 저희가 보통 깁스나 이런 걸 통해서 뼈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은 뼈가 스스로 자가 치유를 통해서 이제 붓게 돼 있는데요. 저희 제품을 낮은 온도에서 변형을 시켜서 뼈에 장착을 한 이후에 체온에 의해서 이 형상기억금이 회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뼈를 이제 고정을 해주고 그것이 이제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먼저 얼음물에서 변형을 시도합니다. 쉽게 틈이 벌어지죠. 그렇군요. 꽤 두꺼워 보이는 금속인데 쉽게 벌어지네요. 그 다음은 뼈에 장착을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봅니다. 그랬더니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네요. 네, 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죠. 구박사의 형상기억 합금 회복 실험. 형상기억 합금 실험 하나. 온수 조절 밸브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 그대로 통과하죠. 이번엔 반대로 뜨거운 물을 부어볼까요? 뜨거운 물은 통과하지 못하네요. 네, 형상기억 합금 스프링과 일반 스프링을 함께 넣어서 온수의 흐름을 조절한답니다. 형상기억 합금 실험 둘. 형상기억 합금에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와, 전기에 의해서도 원래대로 돌아가는군요. 네, 금속에 흐르는 저항으로 인해 열이 발생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랍니다.
형상기억 합금 실험 셋. 이번엔 뜨거운 바람입니다. 역시 형상기억 합금이 원래 모습을 회복하죠. 지금 뭐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거 보셨는데 형상기억 합금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열입니다. 그게 물속이든 공기 중이든 그리고 뭐 전기를 사용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이고 있는 뭐 어느 분야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상 기억 합금을 니켈과 티타늄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개발할 때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용해 기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 두 번째는 용해를 성공하고 나서 가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개발을 해놨는데 여름에 해서 봤더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온도 자체가 상온 자체가 20도, 3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동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형상기억 합금은 원형 회복력이 타 소재에 비해 무려 40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형상기억이 필요한 제품에 많이 쓰이죠. 브레이저 와이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이제 빨래를 할 때 빨래를 하고 나면은 그 안에 들어갔던 와이어들이 다 이제 뭐 구부러져 있다든지 변형이 있어서 고객들이 다시 모양을 잡고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형상기억 합금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특장점이 있는 거죠. 티타늄 합체! 저희도 이곳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세요. 아빠,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 금속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성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 몸에 유용한 의약품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상기억 합금이 그 자동화 시스템이랄지 그 로봇 관련 분야 이런 쪽으로 사용이 이제 될 거라고 좀 예상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몸속에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금보다는 더 강도도 높고 또 늘어나는 성질인 연성도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분해되는 속도도 조금 더 느려서 우리가 어떤 부위에라도 쓸 수 있게끔 가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금속과 인간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금속과 금속의 만남, 합금. 합금은 단일 금속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합금의 비밀을 풀면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고, 결국 다 놓쳐버리고 말았네. 아빠, 힘내세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아이고, 그나저나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뭘 만들어?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당신이 아끼고 아끼던 목걸이를 실험하다가 부쉈다고는 절대 말 못하겠어. 여보, 미안해. 내가 제일 아끼는 목걸이를 다시 만든다는 거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금속들한테 다 들었어. 내 목걸이를 부수고 착한 금속들도 괴롭히다니 벌 좀 받아야겠어. 금속들아, 저 말씀쟁이 과학자를 잡으러 가자. 아이, 내가 왜 이런 꼴을!